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영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 74주년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71주년 된 날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교수가 지금 보면 사실 어제 그제까지는 그 산호맹전력 이 부분 때문에 보면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제부터는 자유한국당 야당 측 의원들이 하나둘 밝혀낸 바에 따르면은 이건 재산이 많아도 너무 많고 두 번째 그 재산 중에서도 그 재산을 초월하는 사모펀드가 제가 뭔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떻게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투자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떤 멍청한 사람이 부와 명예는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했죠. 우리 사실 네. 그 정부의 청문회라든지 네. 공직자 재산 공개 이런 것들이 네. 그 공직이라는 정예로운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네. 부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런 취지도 근데 이 정권에 들어와서 장관 수석 임명자들은 재산이 많아도 너무 많고 수백억 대 네, 있고 조국 같이 그냥 입에는 좋은 얘기 다 민주주의 서민 경제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네. 재산이 너무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이 너무 알뜰하게 찰지게 자산 투자를 잘했네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국 씨 같은 경우는 저 선대가 보면 굉장히 부자였다 하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예를 들어서 공직을 맡기 전에 재산이 많아서 공직에 들어온 건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고 재산 많은 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직을 맡아서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각종 정보와 각종 그와 같은 힘을 갖고 재산을 부당하게 불린다면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 때 늘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이제 그거 믿는 사람. 아니야. 그래도 계속 해야 돼요. 국민들이 질릴 때까지 해야죠. 근데 이게 다시 지금 이거 마무리 안 됐어요. 자,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저게 김의겸 전 대변인 그때 몰빵 투자했던 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네. 사모펀드 투자가 사모펀드예요. 사모님 펀드예요. 그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재개발단지 몰빵 투자하고 네. 거의 유사한 지금 모양이에요. 김의겸 김의겸 씨는 16억을 빚을 내 가지고 네.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있는 알토란 같은 네. 건물들 2천 건물들을 네. 25억에 샀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16억이라는 돈을 빚을 내 가지고 한 달 이자만 5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돈을 그러니까 자기 돈 9억 갖고 샀구나. 자기 돈 9억 가지고 한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럼 자기는 9억 그럼 자기는 어디서 살아? 청와대 관사에 들어와서 그랬구나. 관사까지 재테크에 활용해 가지고 올 몰빵을 했는데 첫째 문제는 네. 16억을 어떻게 빌렸냐. 네. 9억 재산 있는 놈이.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네. 도대체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네. 16억 빌리고 자기 재산까지 해가지고 재개발 지역에 재개발인 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거기다 20억을 올 몰빵 때리는 거는 어떤 정보를 근거로 했느냐에 대해서 김의겸 씨가 노후에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얼중얼 하다가 결국 자진 사퇴했단 말이에요. 유연무예 되고 말았죠. 자진 사퇴했죠. 자진 사퇴하고 사실 그 당시 황태순 TV에서도 그 부분은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수사했는데 그냥 유야무야 된 거죠. 대출 과정에서는 또 고등학교 후배한테 예. 하고 했는데. 자, 이번 조국권은 어떻습니까? 조국도 이게 몰빵입니다. 첫째 재산이 많잖아 본인이 우선. 본인이 재산이 많은데 네. 그 사모펀드예요. 네. 블루코 밸류업 1호라는 사모펀드에 네네. 67억 4,500만 원을 그 부인 이름으로 투자하겠다고 해가지고 예.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약정을 한 거예요. 약정을 해가지고 예. 그 표가 어디 있던데? 예. 약정을 해가지고서 이미 10억 5천만 원은 선수금을 건 거죠. 67억 아니 70억 거의 70억.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부인 정아무개 씨 제 대학교 후배입니다만은 67억 4,500만 원, 딸 3억 5,500만 원, 아들 3억 5,500만 원 출자를 약정했고 거기 실제로 보면 그 정모 교수는 9,500만 원을 아들과 딸은 28살, 24살인가 그렇습니다.
각기 5천만 원씩을 출자금을 납입을 했대요. 그게 조국이 민정수석 되고 나서 한 2달쯤 지나서 이루어진 약정인 거예요. 자, 내가 70억. 네. 문제는 두 가지네요. 네. 첫째, 이것은 보면 조국 교수 때가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 때 그와 같은 약정을 맺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자기 재산 전 재산보다 많은 70억을 몰빵을 때려버린 거예요. 두 번째, 내 전 재산이 예를 들어서 50억인데 100억을 때린 거 아니에요. 거의 100억, 75억을 갖다가 몰빵을 치른 거 아니에요. 몰빵 치른 거죠. 네. 사모펀드라는 게 옛날에 보면은 우리 애청자들 무슨 캐피탈, 대우 캐피탈, 네네. 뭐 미래에셋 투자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네. 이런 큰 공공성이 큰 이제 뭐 거의 뭐 공기업 비슷한 수준의 네. 그 재정 투명성, 운영의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네. 사모펀드라는 거는 한 개인에게 내 돈을 맡기는 거예요. 사모라는 게 개인 사자가 개인 프라이빗 모집한다는 뜻이죠. 개인이 모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리 회사가 네. 크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그래서 이거 이제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네네. 기업 정보를 봤더니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직원이 3명. 직원이 3명이고 자본금이 2억 5,300만 원. 2018년 매출액이 3억 617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게 뭘 가지고 있냐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네. 사모펀드를 4개인가를 지금 모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회사가 코링크가 가지고 있는 게 레드코어 밸류업 1호. 네. 그러니까 40억 모았고 예. 두 번째 게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이게 조국 사모님 펀드가 100억짜리인 거예요. 아, 근데 그 100억 중에서 조국 일가가 75억을 때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금융 이거 하시는 분 두 네.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거는 네. 뭐 이름은 뭐 블루코어 밸류업 그건데 네. 조국 사모님 펀드라고 한 거죠. 이 회사가 조국 사모님이 황 사장님이 거기 뭐 이 대표 이름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겁니다. 황 사장님 코링크 회장님 우리 재산 네. 여기서 제안했는지 여기서 제안했는지는 청문회에서 따져봐야 되겠죠. 따져봐야 되겠죠. 그 조국과 조국 사모님께서 네. 여기 황 대표 찾아가서 저희 재산 몰빵해서 네. 맡길 테니까 네네. 그렇죠. 현금은 50억 안 되는 거, 현금 한 30억 되는 건데, 이건 네. 10억 우선 질러놓고, 네네. 우리 재산 70억 잘 관리 좀 해주세요. 네. 라고 했는지, 네. 이 황 대표가 조국 민정수석님, 저희한테 맡기시면은 직원 3명 있지만은 성심성 있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뭐 할 테니까 해주십시오 하고 했는지는 청문회에서 밝혀져야 될 것인데, 네. 이 조국 가족의 재산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펀드입니다. 라고 의심하는 거죠 지금.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이게 이런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네. 아무리 지금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 물 들어올 때 그냥 사정없이 땡기는 게 본성이긴 하지만은 네네. 공직자는 영영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네네. 그 심지어 국회에서는 네. 그 상임위원 네. 국회법 40조 2항입니다. 네. 상임위원 국회의원이죠. 예를 들어서 정무위 국회의원은 네.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2013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네. 그 안철수라고 좀 약간 어리버리하게 생긴 그 정치인이 네. 보궐선거 노회찬 지역인가요? 네. 거기 보궐선거로 들어와가지고 노원. 노원으로 왔는데 그 들어왔을 때 이제 정무위로 가게 되죠. 노회찬 자리로. 정무위에 가면은 정무위에 가면 금융위원회 예. 은행들 다 있기 때문에 안철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랩 주식을 전부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자기가 직무와 연관되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민주당에 살살 가가지고서 민주당 우호정당이니까 네네. 저 보건복지위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건복지위로 가기로 네. 민주당 의원 하나를 정무위도 사실 좋은 데거든. 그 좋죠. 보내고 이제 안철수는 재산 주식 축락가봐 이제 했는데 그때 강창희 국회의장께서 야 무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을 하는데 니들이 왜 민주당 니가 나서가지고 상임위를 배정하고 하냐 그래갖고서 비토를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와서 의장님 사실 제 재산 이거 좀 지켜야 되고 혹시 또 백신 사겠다 까먹었는데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민정수석이 네. 청와대 내에 그 우월적 지위, 네. 청와대 내 정책실과도 알고 네. 금융정책, 네. 토지정책, 네. 부동산 정책 다 하고 있는 그 정보를 내밀하게 다 들여다볼 수, 내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네. 이런 약간 불투명해. 이게 무슨 큰 미래세력 같은 거 한 것도 아니고 네. 개인은 그 두 사람 믿고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몰빵 투자한 거는 공직자로서의
김의겸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짓을 한 거죠. 이거는 공직자로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정치판에 3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참 별 볼 꼴 못 볼 걸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보면 권력의 실세들 오면은 통상 보면 그런 식으로 재산을 만들어준 이 조국 수석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경우가 아, 조국 수석은 절대 그럴 일이 없는 분이죠. 그야말로 이 산업행 출신이고 산업행 출신의 20대 젊은 그 뜨거운 심장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야말로 노동자가 저 주인되는 진보적 노동자 정당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이 설마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님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블루코 밸류업 1호 네이버 치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그 신뢰성을 제가 만약에 재산 제가 10억도 안 되지만 10억을 그렇게 무슨 뭐 사모펀드에 맡기겠다면 미래에셋 대우 같은 데 맡기지. 이거 뭐 어디 우리 동네 여기 어디 역삼동에 있다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런저런 형태는 아주 변칙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그야말로 정치 자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왕왕이 있었습니다. 네. 정치 자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왕왕이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아주 잘 나가던 그 검사장 그분은 자기가 어느 지역 가서 검사로 갔더니 그 지역의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주더래요. 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저 검사님 1억. 저한테 돈 1억만 빌려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돈 갖다 주면서 그러니까 돈은 안 갖다 주고 처음에 어떻게 좀 빌려주세요. 사인하고 빌려주는 걸로. 그리고 나중에 7억만 들어주더랍니다. 자, 그건 그렇고 두 번째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조국 똑똑하기 짝이 없는 조국과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 동양대 교수, 서울대학문고 81학번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도대체 아까 보면 직원 3명에 매출 뭐 매출이 아니라 자본금 2억 5천이면 저 보면 예를 들어 저 5억만 아까지 나면은 저 홀랑 부도나는 회사 거기에 뭘 믿고 줬는지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청문위원들이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문위원들이 밝히겠죠 이제. 자, 이게 만약에 큰 우리나라의 금융 기업이라면 미래에셋 대우라고 한다면은 그 기업의 공신력 있는 뭐 투자 전문가들이 분석도 하고 하지만 이거는 이 회사 사모펀드 운영하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기획력, 정보력, 분석력을 믿고서 그 조국 민정수석까지 대단한 분이 했다는 게 좀 믿기지 않고 이게 조국 민정수석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길래 자기 전 재산을 몰빵해가지고서 관리해달라고 미래에셋 대우도 아니고 자본금 뭐 2억 있는 회사에 맡겼는지에 대한 어떤 특수관계가 있는지 조국 민정수석이 그 뒤를 봐준 자기가 아마 뭐 스폰서 관계였는지 아닌지 이런 거 이제 밝혀내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네. 자, 28살, 24살 먹은 딸 아들이 있습니다. 네. 그들이 지금 무슨 직장을 다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는 뭐 외대 나와서 뭐 의대인가 갔다 그랬죠. 외고 나와서 의학 전문원. 각기 5천만 원씩 출자를 했대요. 그리고 3억 5,500만 원씩을 약정을 했답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이가 24살, 28살 먹은 아이들이 지금 몇 년 만에 3억 5,500만 원을 갖다가 이른바 끌어낼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이 정권에 뭐 문제되는 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세뱃돈 모아서 1억 모았다는데 뭐 큰 아이들인데 뭐 세뱃돈 용돈 받아서 그래서 제가 되는 거지. 두 번째 질문하는 것이 그 20대 28, 24살 먹은 그 자녀의 우선 5천만 원 낸 거 기존에 그 외에도 앞으로 내야 될 3억 500만 원씩의 자금의 출처와 이른바 그 자금의 조달 경위는 어떤 것인지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조국하고 그 부인 사모님께서 그 증여세 나중에 이제 내면 되는 거지 뭐. 나중에? 아니 나중에 지금 청문회 하다가 뭐 돈 어디서 났냐 하면 맞아. 그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전공이 그거더라. 나중에 그 전날 바로 저 세금 증여세도 내고 뭐 다 하면 이건 청문회 뭐 하나만 한 청문회인데 뭐. 세 번째입니다. 네. 하십시오. 질문이 좀 많습니다. 제가 돈에 약하기 때문에. 세 번째. 돈에 굉장히 약하시죠. 제가 돈에 굉장히 약합니다. 워낙 돈이 없어서.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면 저 조국 후보자가 낸 것이 재산이 56억 4천만 원이에요. 현금은 그 중에 한 30억쯤 되는 거죠? 예? 아니죠. 그게 맞아. 그렇지. 그 부인 명의로 뭐 27억인가 하니까 한 30억 되겠죠. 그렇지. 한 27억, 한 30억 넘는 돈이 현금입니다. 자,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조국 수석 측에서 2017년 7월 31일 민정수석 시절에 31일 약정을 해서 도합 얼마가 들어갔냐 하니까 9,500에
그러니까 1억 10억 5천만 원. 10억 5천만 원이 돈이 들어갔어요. 그럼 분명히 정경심 교수의 통장이 됐던 조국 수석의 총장이 됐던 거기서 통장에 돈이 빠져야죠. 아니 당연히 빠져야죠. 당연히 빠져요. 아니 주식을 샀다면 전체, 모르겠지만 전체 재산 덩어리는 변함이 없겠지만 없죠. 그러나 어쨌든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흔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뭐 누구한테 또 뭐 부모님한테 증여받아서 냈다 뭐 이렇게 되면 또 증여세 내야 될 거고 또 내면 되는 거지 뭐. 또 내면 되는구나.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이게 뭐 직원 3명 있는 네. 그 펀드 매니저 회사와 펀드 매니저와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됐고 네. 그때 정말 돈을 뭐 10억씩 낸 건지 아니면 그냥 낸 거를 한 걸로 한 건지 이거는 뭐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고 네. 만약 이런 또 문제가 지적되면 조국은 이제 또 아버지한테 받았습니다, 엄마한테 받았으면 증여세 내고 끝내겠지 뭐. 그리고 문재인은 지명하고. 임명하고. 그러니까 저 조국 주석의 몰빵 사모님 펀드 흑막인 거죠 이게. 정리하면 김우겸은 오로지 간단해서. 근데 네. 이것도 뭐 펀드 매니저가 나오고 뭐 펀드 뭐 사모 펀드가 나오고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내용은 김우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몰빵 질러버리니까 자기 재산. 근데 참 조국이라는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야. 뭐야? 법학했던 사람이 이것도 골치 아프고 오늘 더 이상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보니까 자기 동생이 옛날 동생이 이혼한 모양이죠. 그 옛날 재수하고 또 뭐 정 교수하고 보니까 재수가 재수 명의로 돼 있는 빌라를 갖다가 정경심 교수가 그 재수한테 또 뭐 임대를 했대. 이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재산도 알뜰하게 챙기고 가족도 알뜰하게 챙기는 그런 훌륭한 분인 거죠. 훌륭한 건 키도 크고. 키도 185cm고.